예하. 이제는 어렵게 서울대 입학했어요. 서울대 수의대가 꿈인 분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실제로 입학해보니 학교 생활은 어떻다? 일단 예과라는 게 사실 저희는 그냥 본과 들어가기 전에 쉬는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원래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학교 수업도 몇 번씩 막 빠지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그런 정신없는 삶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험 기간에만 잠깐 공부하고 이제 학점이 너무 낮게 떨어지면은 유급을 당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시험 기간에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전공과 관련된 관심이 더 가는 생명과학 부분이나 뭐 유기화학, 화학, 일반 화학 이런 부분만 좀 뭔가 열심히 수업을 듣고 나머지는 좀 필수로 막 들어야 되는 선택 교양 과목이라든지 그리고 저는 운동을 좋아했어가지고 운동 그런 과목을 좀 들으면서 그런 식으로 학교 생활을 열심히 다녔고. 근데 20년 전, 제가 20년 전하고 변함이 없네요. 그때도 예과 때는 좀 그죠? 뭐 예과 때 그럼 동아리 같은 것도 하셨나요? 네, 저 예과 때 이제 축구 동아리를 하고 또 학교에 있는 또 인디 밴드 동아리 하면서 동아리 활동을 좀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었죠, 동아리 활동. 밴드는 포지션이 뭐였어요? 저는 이제 보컬이랑 진짜? 베이스 했었습니다. 진짜? 그럼 노래 한 번만. 우리 둘만의 비밀을 새겨요. 나영쌤은? 저는 중앙 동아리를 저는 유기견 봉사 동아리 했었어서 중앙 동아리는 사실 본과 가면은 다른 탁과 사람들이랑 만날 일도 거의 없고 하다 보니까 저는 예과 때는 중앙 동아리에 들어가서 동아리 활동을 조금 했었었던 것 같아요. 본과 생활이 커리큘럼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학년, 2학년 때는 뭐 해부학이라든가 조직학, 뭐 생리학 같은 기초를 배우고 2학년 때는 뭐 병리를 배우고 3학년 때는 뭐 내과외과를 배우고 4학년 때는 뭐 어떤 거라고 이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봐서는 아무래도 서울대가 확실히 제일 잘 돼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커리큘럼이. 이제 4년 본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4년 동안 배울 학습 내용을 이제 서울대학교에서는 3년으로 이렇게 단축을 시켜서 확 몰아놓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이렇게 감사하게도 병원 내부에서의 로테이션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외부 실습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병원들 이렇게 해서 실습을 해보면서 거긴 또 어떤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그런 학습의 기회를 또 얻을 수 있는데 아까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과 1학년 때는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정상적인 그러면 뭐 동물에 대해서 뭐 정상적인 그런 구조나 뭐 생리학적인 그런 뭐 그런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메커니즘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우고 2학년 때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심화로 병적인 상태는 그럼 어떤지 그러면 뭐 병리학이라든지 뭐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뭐 독성학 이런 좀 더 심화된 학문을 배우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3학년 때는 임상 과목에 대해서는 아까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내과, 외과에서도 뭐 일반 외과, 정형 외과 이렇게 나눠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안과, 치과 뭐 쭉 이렇게 그 다음에 4학년 때는 이런 과목들이 우리 학교 내에서는 이렇게 과별로 나눠서 어떤 식으로 진료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또 눈여겨보는 거는 대학원생들의 생활은 또 어떤지 왜냐면 저희도 만약에 좀 더 전문화된 수의사가 되고 싶어서 대학원을 진학을 희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과별로 대학원생들은 어떤 삶을 보내고 좀 어떤 진료에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런 거 위주로 보면서 또 공부도 본과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랑 또 실제 임상에 딱 들어갔을 때 뭔가 적용되는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막 저희가 몰랐던 게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좀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생님. 일단 솔직하게. 네. 우리는 솔직한 게 제일 좋아요. 아무래도 일단 지금은 조금 교과 과정이 조금 달라졌는데 제가
본과 1학년 딱 됐을 때는 8시 반 등교였어요. 그러니까 8시 반 되면 딱 수업이 시작을 하고 실습도 오후에 실습도 계속 쭉 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때 근데 코로나랑 좀 겹쳤어가지고 이제 학교는 안 나가고 집에서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갑자기 이제 8시 반에 일어나려고 하니까 되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노트북으로 줌 수업을 그때도 했었어요. 다른 학교들 한 것처럼. 그래서 줌을 이제 또 틀어놓고 저는 잠깐 이제 잠깐 다녀오고 중간중간 이제 얼굴 한번 이렇게 네, 다시 그러곤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좀 공부하는 시간대가 사람마다 조금씩 공부하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새벽에 조용할 때 좀 공부를 하는 걸 선호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제 수업 때 잠깐 어디 가 있을 때 동안 녹화를 해두고 그 녹화를 해둔 거를 나중에 다시 여러 번 돌려보면서 좀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성우 쌤 얘기 다 믿는 게 제가 정말 다양한 모든 학교의 실 선생님들이랑 다 같이 얘기를 했을 때 제일 대답 잘하신 분들 중에 실성이 탑이에요, 탑. 그러니까 공부를 하긴 한 거잖아, 그죠? 열심히 공부 안 했으면 정말 대답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본과 때 초반에 저희 본과 때 그런 마음가짐은 유급만 면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거든요. 초반에 처음에 본과 1학년 들어갔을 때는 워낙 힘들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은 뭔가 다 너무 힘드니까 다 놓아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었어서 저는 초반에는 그냥 진짜 최소한 유급만 면할 정도로만 하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 했었고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래도 제가 배우는 거에 조금 더 흥미를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뭔가 본과 2학년 됐을 때 1학년 때보다 더 열심히 하고 3학년 됐을 때 2학년 때보다 더 열심히 하고 하면서 생활을 보냈던 것 같은데 제가 3학년이 되어서 돌아보니까 뭔가 본과 1학년 때 이런 걸 왜 배우지 싶었던 뭐 해부학이나 막 생리학, 생화학 이런 것들 그때도 선배님들께서는 뭐 생리학이나 아니면은 해부학 이런 거는 진짜 중요하니까 열심히 해둬라 이랬지만 배울 당시에는 이게 나중에 쓰인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때 좀 열심히 해둘 걸 해서 조금 본과 1학년 때 더 열심히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조금 남았었던 본과 생활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과 생활에서 그래도 가장 좋았던 점과 힘들었던 점? 이거 한 가지씩 얘기를. 아까 나영 쌤은 확실히 임상적인 걸 공부하니까 더 재밌어졌잖아요, 그죠? 병리학을 배울 때보다 내과를 배우니까 더 재밌었다. 좋았던 거 하나. 일단 저는 되게 일단 아침잠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방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잠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이게 시험도 아침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예과 때도 없었던 일이 본과 1학년 때 일어났었는데 해부학 첫 시험에서 제가 잠을 자느라 시험을 못 봤습니다. 아예. 이거 심각하잖아요. 그니까요. 이게 엄청 진짜 거의 한 3분의 1 정도로 되게 중요한 시험이었는데 제가 거기에 시험을 아예 못 봤어요. 그래서 막 자고 누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에 깨서 보니까 이제 동기들이 시험 다 보고 문 열면서 뭐 하냐고 막 일어나라고 하면서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제서 막 교수님 막 죄송합니다. 막 너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잠자느라가 아니라 너무 열심히 공부하느라 잠 1시간만 자고 이제 시험 보려고 했는데 못 일어났다.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했는데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 뒤에 이제 남은 3분의 1을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살아남았죠. 이때 이제 트라우마로 이제는 아침에 너무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영 쌤 제일 좋았던 거랑 제일 싫었던 거. 힘들었던 점은 그냥 내용이 너무 알아야 할 내용이 이해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워낙 사실 뭔가 이게
이해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암기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워낙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분명 뭔가 어디선가 봤던 내용인데 뭐 그 단어는 익숙한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이럴 때 좀 답답하고 좀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흔하게 이제 생각하면 뭐 외울 게 많다라고 하셨는데 시험이 막 너무 빡세다. 뭐 시험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본다. 막 너무 빡세다. 스케줄이 막 너무 말이 안 되는 걸 준다. 뭐 그런 것도 있나요?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나요? 뭔가 그것도 진짜 자기가 얼만큼 하고 싶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내가 뭔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고 싶으면 시험 기간이 아닐 때도 정말 공부할 내용도 너무 많고 외워야 할 내용도 너무 많고 뭐 하다못해 뭐 실습 같은 걸 하면 보고서를 쓰는데 그 보고서도 그냥 딱 최소한 뭔가 필수적인 내용만 담는다. 그거랑 내가 좀 더 추가적으로 알아보고 싶은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본다 하는 그게 제가 어디까지 얻고 싶냐에 따라서 저희 공부량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땠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눴던 소감? 저는 이런 약간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쵸. 뭔가 다시 이렇게 예전에 내가 어떤 생활을 해왔지 하는 그런 생각을 뭔가 리마인드 해보면서 되게 재밌는 시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부학의 악몽도 떠올리고. 네, 이거 간단하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도 뭔가 막 엄청 오래돼가지고 제가 입학할 때 당시에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지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다시 뭔가 오늘 말을 하면서 제 예전에 처음 수의대 들어오기 전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저도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선생님 두 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같이 방송을 촬영한 건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선생님 두 분은 정말 좋은 수의대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 나중에 이런 방송이 10년 후에 봤을 때 좋은 추억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 방송을 시청해주신 분들께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선생님 왜 자꾸 얼굴 작게 보려고 이렇게 아니요. 선생님 맞으세요. 나는 읽기 쉬운 놈이야. 당신도 쓱 훑고 가셔요. 달랠 길 없는 외로운 마음 있지 머물다 가셔요. 내게 긴 여운을 남겨줘요. 사랑을 해줘요. 할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새하얀 빛으로 그댈 비춰줄게요.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우리 둘만의 비밀을 새겨요. 추억할 그 밤 위에 갈피를 꽂고선 난 몰래 펼쳐보아요. 브라보! 브라보!